반갑습니다. 세트한자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트한자입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148강 뒤돌릴 반자에 관련된 세트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뒤돌릴 반자이고 반대에 관한 것입니다. 본래의 개념과 상반된 한자들을 표현할 것입니다. 세트한자 148강에서는 원래의 것과 상반되는 반대의 개념에 관한 한자들입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뒤돌릴 반자입니다. 뒤돌릴 반자는 뒤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기스검자와 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또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돌릴 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기스검자에 해당되는 기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또우자에 해당되는 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손의 이미지인 것이죠.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뒤돌릴 반자여서 뒤돌릴 반자가 표현하는 그 뒤돌린다는 것은 장애물 때문에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뒤돌리는 것은 하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바꾸는 이유는 처음과 다른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성상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이유는 다른 이유, 즉 장애물이 생겨서 더 이상 진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뒤돌릴 반자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기스검자와 손을 의미하면서 행동을 표현하는 또우자가 결합해서 기스 같은 장애물 때문에 행동을 바꾸는 것이 뒤돌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심자인 뒤돌릴 반자는 반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라는 말은 두 사물의 위치나 방향 등이 등지거나 맞선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맞선 상태인 것이죠. 이런 반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돌이킬 반자입니다. 돌이킬 반자는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천천히 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갈착자와 반대를 의미하는 되돌릴 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이킬 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갈착자에 해당되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반자에 해당되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반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돌이킬 반자여서 돌이킬 반자가 표현하는 그 돌이키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원래 하던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즉 가던 길에서 뒤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돌이킬 반자는 간다는 의미의 갈착자와 반대의 뒤돌릴 반자가 결합해서 반대로 가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팔판자입니다. 팔판자는 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패자와 반대를 의미하는 뒤돌릴 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조개패자에 해당되는 재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많은 돈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돌릴 반자에 해당되는 반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팔판자여서 팔판자가 표현하는 그 파는 것은 재물의 반대 원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상품이 넘쳐나서 어떤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못 팔고 폐기하는 상품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인 것이고 그 전에는 언제든지 상품이 귀했었습니다. 특히나 조가비 등이 화폐 역할을 하던 그 옛날에는 조가비를 받고 쌀을 파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가비 몇 개를 받고 소를 내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믿고 재물을 주는 행위인 그 판매라는 것은 이상하리만큼 독특한 풍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옛날에는 너무 이상한 것이었죠. 파는 것은 나의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이어서 우리들의 본능적인 신념과는 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팔판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판은 재물의 반대 원리가 파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배반할 반자입니다. 배반할 반자는 배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절반을 의미하는 절반 반자와 반대를 의미하는 되돌릴 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반할 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절반 반자에 해당되는 절반으로 나눠져 있는 한반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되돌릴 반자에 해당되는 반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배반할 반자여서 배반할 반자가 표현하는 그 배반은 절반을 행하고 반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배반이라고 합니다. 결국 배반은 이전에 믿음이나 의리가 있는 상태가 존재해야 됩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관계에서는 배반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계, 이화도, 회군 같은 것이 고려의 입장에서는 배반입니다. 믿고 장군에 중용해서 많은 군사를 붙여서 요동 정벌을 나서게 했는데 절반쯤 가다가 이화도에서 회군해서 오히려 고려를 멸망하게 했으니 배반이 맞습니다. 배반할 반은 절반을 의미하는 절반 반자와 반대를 의미하는 되돌릴 반자가 결합해서 절반 정도 행하다가 반대로 가는 것이 배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비탈판자입니다. 비탈판자는 비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언덕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언덕을 의미하는 언덕 부자와 반대를 의미하는 되돌릴 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탈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언덕 부자에 해당되는 언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반자에 해당되는 반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비탈판자여서 비탈판자가 표현하는 것, 비탈은 언덕의 반대편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탈과 언덕을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언덕은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인데 비탈은 언덕의 기울어진 상태나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덕은 언덕배기로 표현되는 높은 곳의 꼭대기를 주로 표현하는 것이고 비탈은 꼭대기까지 가는 그 경사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꼭대기와 경사면으로 구분할 때 언덕은 꼭대기인 것이고 비탈은 그 경사면입니다. 비탈판은 언덕의 반대가 비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대기와 경사면의 기준선을 명확히 그을 수는 없지만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언덕의 반대가 비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관련자는 널판지 판자입니다. 널판지 판자는 널판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나무를 의미하는 나무 목자와 반대를 의미하는 되돌릴 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널판지 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무 목자에 해당되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판자에 해당되는 반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널판지 판자여서 널판지 판자가 표현하는 그 널판지는 나무의 반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나무의 원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원형은 원통이죠. 그 원통형 나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납작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널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널판지는 판판하고 넓게 켠 나무 조각으로 각종 가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원형은 원통인데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판판하고 넓게 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를 나무의 반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널판지 판은 나무의 반대가 널판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밥반자입니다. 밥반자는 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밥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반대를 의미하는 되돌릴 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밥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밥식자에 해당되는 밥이 한 그릇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반자에 해당되는 반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밥반자여서 밥반자가 표현하는 그 밥은 밥의 반대도 밥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자든지 한글이든지 어떤 이름을 한 글자로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요도가 떨어질수록 두 글자 또는 세 글자 등으로 이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한 글자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단연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로 표현할 때 더 그렇습니다. 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서 밥의 반대도 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글자를 볼 때마다 김구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평생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 중에 나의 소원이라는 정치적 논문이 있습니다. 백범일지의 말미에 부과된 내용으로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한 번 물어도 두 번 물어도 세 번 물어도 똑같이 우리나라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에게는 오로지 대한의 독립만이 최고의 목표이고 가치였던 셈입니다. 당시 의식이 있었던 대한의 국민들은 모두 똑같이 대한의 자주독립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자에서는 밥이라고 합니다. 밥은 앞으로 보아도 밥이고 반대로 보아도 밥입니다. 김구 선생님에게 대한의 독립이 중요했던 것처럼 보통 사람에게는 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반자는 밥의 반대도 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이 얼마나 중요하면 밥의 반대도 밥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되돌릴 반자의 셋단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한 한자 셋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